전 동의수세본을 넘어서 딛고 넘어가고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원문만에 천착해서 깊이 이제 연구하고자 했던 기존 진단 툴의 한계는 극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질의 정의를 제가 감히 새롭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체질의 정의를 주작적으로 새롭게 내고 나니까, 이거를 그러면 체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예 사상체질을 참고해서 만든 새로운 이제 기질 체제라고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도.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장님들 또 이제 소통해주신 여러 연구자분들과의 이제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이제 학설의 이름을 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기질에 대한 이제 병리 혹은 이제 기질에 대한 처방을 파악하는 것은 온전히 지금도 동의수세보원의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 이제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진행하고 기 때문에 절대 그 기질적인 정의가 뭐 사상체질과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체질의 골드 스탠더드가 뭐였을까? 이제 여러 가지 사상체질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2명 이상의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이 골드 스탠더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음, 정밀하게 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보면, 2명 이상의 뭐 사상체질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2명이 둘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상체질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복약 반응을 이제 보았을 때 체질 진단이 확정된 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도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소양인 결흉증이 게시탕 먹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약을 얼마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2주 정도 먹고, 이제 뭐, 좀 괜찮아져서 퇴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러면, 소양인 결흉증이었는데, 게시탕 먹고 좋아졌다고 해서 소음인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이제 그 체질에 대한 그 약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른 체질의 취약점을 진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저는 상호 호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스터디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재현성 있게 내릴 수 있는 체질 혹은 기질 진단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걸 통해서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환자와 라포를 형성해 보면 어떨까? 당신 소음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당신의 그 양난지기가 부족해서 그럼 양난지기가 뭔데요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와 굉장히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한의사에 내가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여기서는 환자용 설명, 여기서는 내 이해용 설명 이렇게 하면요. 결국 이제 이해를 이제 한 거를 번역하는 그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한의학적 처방에 이 기질 진단이 참고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세방을 쓰더라도 소음인한테는 여기까지는 좀 쓰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태음인이니까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이제 그 레인지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족 유사성이 체질 진단의 최대 난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결국은 안 통하는 하나의 무언가 이제 중심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뭘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 유사성을 만든 게 무엇일까를 찾아야겠죠. 동의수세보원에 따르면 편소지장, 편대지장, 장부 차이 얘기합니다. 그럼 장부 차이는 어디에 더 유래하냐? 그거를 이제 뭐 사단론, 성명론, 확증론에서 성정의 편차에 기인한다. 아니, 그러면 성정의 편차는 또 어디에 기인하냐? 성정의 편차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질문이 들어간대요. 자, 성정으로 사상 체질을 진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사상 심학 쓰신 원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읽고 또 동감한 면도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사회화가 됩니다. 성장하면서 사회화된 인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성적 왜곡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추구합니다. 저소음인이거든요. 근데 저소음인이라고 보시는 원장님은 거의 없으십니다. 다 무슨 뭐 수양인, 뭐 심지어 태양인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화된 소음인이거든요.
굉장히 강의하는 거, 여러 원장님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이제 그 인성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정이라는 거에 더 앞서서 있었을 것이 아마도 기질적인 그 신체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이런 문제이긴 한데요. 성정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딱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나는 이런 점이 취약하다. 이런 점이 조금 이제,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 몸이 아프구나를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정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소음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사리고 소심하고 이제 또, 뭐, 항상 이제 뭐 자웅을 겨룰 때 이제 자아 쪽이 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은 체력적으로 좀 부하가 많이 받쳐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태양인들이 갑자기 이제 확 열뻗쳐가지고 이제 폭발하고 이제 리더십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머리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 회로에 이제 그 부하된 것을 계속 풀어내고 그 직성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여기서 이제 반추 루미너이션 돼가지고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정으로 체질 진단. 아까 이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체형기상으로 체질 진단하시는 원장님 계시고, 용모사기로 체질 진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는 원장님 계십니다. 자, 결국은 근데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정 다 결과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반복적으로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조건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피해왔던 길들, 혹은 나아갔던 그 길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서 이런 이제 체형이나 용모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증이나 병증의 양상으로 체질 진단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증, 병증의 양상으로 체질 진단하면요. 항상 체질 두 가지가 먼저 꼽혀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내고, 이게 약 써보니까 아니네, 다른 쪽이구나 하고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좋은 방법일까 계속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자, QSCC2 플러스는 좋은 방법일까요? 현재 그래도 제일 발전해 있는 이제 사상체 이제 설문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연구 결과 일단 태양인이 없습니다. 태양인은 어, 액츄얼 그룹에서 태양이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QCC2에서는 아예 항목도 없기 때문에 태양이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왜 사상체질이냐, 삼상체질이냐, 이게 뭐냐 하면서. 소양인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소양인 볼까요? 소양인 실제로 429명 중에 정확하게 QSCC2가 밝혀낸 게 169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요거는, 저기 제가 싫어하는, 과이언이었나요? 어쨌든 의과 쪽의 한특위 같은 데서 공격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QSCC2를 3년 동안 재측 정했더니 55%만 계속 같은 체질이었대요. 심지어 한 번은 소양인, 한 분은 소음인, 한 분은 태음인 나왔다. 이러면 안 되겠죠. 체질이라는 거 유전적인 거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택했습니다. 자, 가장 건강했을 때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체질이겠죠. 자, 그래서 그때 일종의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를 제가 어떤 방을 팍 밀었을 때, 이 방을 넘어지나? 안 넘어지네? 그러면 그쪽이 강한 겁니다. 다른 방향을 보죠. 탁 넘어뜨렸는데, 이쪽을 이쪽이 약하구나.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내구도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인체 반응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 한번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을 이제 설명할 때, 그리고 제 뇌구조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한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장부 개념도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음청지기, 양난지기, 흡치지기, 호산지기 이런 것들 굉장히 편안한 용어이고 폐비간신 이런 것도 사상체질 꽤 많이 임상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이제 가족 같은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용어 때문에 우리가 환자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른 한의사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요. 실제로 그 언어가 우리의 사고력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노자 도덕경에서도 도가도 비상구 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의 사고력이 그 이름 사이에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해석에 사용되었던 도구를 버리고 한번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과거의 1900년대, 그죠?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그 위대한 유의보다는 아무리 이제마가 굉장히 태양인이고 직관력이 발달해 있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과학 지식조차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인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있었던 모든 프레임들을 한번 깨볼